자, 실습도면 4-1번, 실습도면 1번에서 이어지는 도면인데, 농구장 평면도까지만 우리가 실습도면 1번에서 그렸었거든요. 그 농구장 평면도에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 추가하기, 즉 4차 시 내용이 여기서 추가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수행조건, 이전에 작성하고 제출했던 16페이지에 분명히 그 실습도면 1번 있을 거고요. 여기서 아래 도면 주어진 것처럼 모든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를 추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습도면 1번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이걸 따라할 수가 있겠죠. 자, 수행조건 2번은 치수 도면층을 따로 만드는데 아직 치수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도면의 치수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연습한 거랑 다르게 객체의 크기가 이 농구 코트로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화살촉 모양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치수의 특성, 인출선, 지시선의 특성, 그 다음에 글자, 문자의 높이 이런 것들은 다 치수 스타일에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차 시 다음에 이 실습도면 4-1번이 5-1번으로 이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을 보면 치수 도면층의 색상은 초록색으로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치수 스타일에서 따로 적용하지 않은 한 거의 대부분의 치수와 그 다음에 모든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를 이곳에 작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치수 도면층에 해당하는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는 전부 초록색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모든 치수 문자는 특성창에서 그 높이를 300으로 한다. 치수 문자는 300으로 미리 지정해 놓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 바꿔놓고 매치 프로퍼티 적용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어차피 5차 시에서 치수 스타일도 다뤄야 되고 여기서 선행 예습을 간단하게 치수 문자 높이만 조정하는 거를 선행학습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겹치는 치수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문자만 이동한다. 그래서 4차 시 마지막 내용으로 치수 문자 이동하는 거 이제 봤었어요. 마지막 내용이 아니죠. 마지막 내용은 지시선이었죠. 자, 4번.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문자 스타일을 만들어서 글꼴은 도둠으로 지정하고 모든 지시 문자는, 그러니까 치수 문자는 새로운 문자 스타일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데 모든 지시 문자는 자신의 이름 문자 스타일을 적용하며 단일행 문자로 만들어서 높이를 300으로 설정한다. 자,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넘어와서 자, CAD를 실행시켜 놓아도 좋고 실습도면 1번 작성한 거 그거를 뭐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학생이라면 해당 클래스룸이나 이클래스라는 시스템 통해서 다운받아서 실습도면 4-1번이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습도면 1번을 그 당시에 작성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잘 맞췄는지 디스트나 MEA 명령만 가지고서 검토를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 4차 시에서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 추가하기까지 배웠기 때문에 해당한 치수도 직접 본인이 만든 이 객체 도면에 치수를 추가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도면층이 있을 텐데 0번 도면층 선택하고 엔터 한번 쳐서 현재 도면층으로 치수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드시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이 치수 현재 도면층으로 만드시고 색상은 초록색이니까 3번. 3번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초록색과 3번은 똑같아요. 여기선. 자,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치수 바이 레이어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치수 도면층은 이제 만들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문자 스타일을 만들자고 했으니까 ST 명령으로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지만 새로 만들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요. 실습도면 1번에서는 그 당시에 문자 스타일까지 배우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스타일 1번을 여러분들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꼭 글꼴 이름 아래쪽에서 조금만 위로 올리면 도둠으로 되어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지정된 조건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치수 문자도 이 홍길동 문자 스타일 여러분들 이름 문자 스타일에 글꼴까지 적용된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문자 스타일 여러분들 이름인지 확인 부탁드리고 적용 닫게 합니다. 화면은 변하지 않았겠죠. 자, 치수 도구막 때는 사용할 일이 여기서 이제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치수 문자는 그 높이를 300으로 설정한다. 겹치는 치수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문자만 이동한다 그랬는데 아래쪽 그리는 것도 좋지만 왼쪽을 그리면서 간단하게 이 치수 문자의 높이가 왜 중요한지 미리 설정해 두는 게 왜 편한지 그걸 같이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참조선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참조선.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여기서 참조선이라고 하나 만드시죠. 뭐 참조선. 그리고 참조선은 현재의 레이어로는 하지 마시고 다른 색깔, 사용하지 않는 색깔, 구분될 수 있는 색깔로, 저는 보통 이쪽 계열 하늘색이 좀 가까워 가지고 약간 파란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또는 어두운 선홍색. 예,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색깔로 하나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지금 빨간 계열은 나중에 치수 해치해서 또 많이 쓰고, 노란 계열은 중요한 객체로 쓰고 하다 보니까 파란색 계열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계열에서 150번 정도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걸 150번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자, 어떻게 이 치수를 만드는 게 좋은가? 자, dn 명령으로, 자, 여기서 이 왼쪽에 수직 치수 이렇게 나타내 보려고 봤는데 초록색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잘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치수선의 중앙 부분에, 중간 부분에 제가 이걸 키워보면 이렇게 숫자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보이느냐? 객체가 커서 그런 거죠. 커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실습했던 건 기껏해야 REC 명령을 그려놨던 게 어느 정도의 크기였냐면 25탭 25짜리 이 사각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dn 명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도 당연히 잘 보이죠. 그런데 이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5에 14,000. 거의 몇 배가 될까요? 뭐 계산하기도 암산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제대로 치수가 작성되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객체도 그 치수에 맞춰서 참고하고 제대로 그렸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수 스타일을 선행 예습해 보는 게 좋겠는데,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일 도구막대에 보여지는 거, 이게 문자 스타일이고, 현재 문자 스타일. 스타일 도구막대에서 ISO 25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컨트롤 N에서 새롭게 DWT를 템플릿으로 ISO.DWT를 템플릿을 선택하면 꼭 저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DST 명령, 아마 여러분은 D라는 명령어만 입력하면 dim 스타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를 DIM 명령어보다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언젠가부터 변경됐어요. 저는 뭐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DST라고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D라고 입력했는데 이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안 보이는 분은 DST라고 입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치수 스타일 ISO 25인데 5차 시에선 이거에 실무에서 쓰는 여러 가지 치수 스타일을 여러 가지 탭에서 변경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실습도면 4-1번에선 ISO 25가 선택된 상태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지금 7개의 탭이 있는데 5개를 보통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습도면 4-1번에선 치수 스타일을 완벽하게 나갈 수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조정하려고 해요. 선은 지금 바이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치수 도면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 레이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자. 그래서 문자 스타일을 스탠다드 말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해주면 좀 더 나중에 편해질 거고요. 자, 이게 4-1번이 5-1번으로 바뀌게 되니까 문자 높이를, 치수 문자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2.5 대신에 3번 조건에 있는 300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를 3으로 하고 맞춤에 100이라고 하셔도, 여기 전체 축적 사용값에 100이라고 해도 여기에 있는 값에 곱하기 전체 축적 사용값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전체 축적, 여기에 나와 있는 값에 곱하기 몇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치수 스타일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만들어 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을 테니까, 문자 부분에 문자 높이를 300으로 일단 해두자. 그리고 맞춤은 1로 그대로 두시고, 자, 여기서
문자 또는 화살표로 돼 있는데 맞춤 부분에 우리 실습할 때 일부러 실습 도면 5-1번과 4-1번을 보여드리면서 치수 문자의 크기가 또는 높이가 치수 보조선의 너비보다 더 큰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이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가 유지되면 훨씬 더 편집하기 편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즉 이동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미리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 유지해 두시고 확인 닫기 해 두시면 여기에 이제 14,000짜리가 보일 겁니다. 자, 왜 보이냐면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눌러보시면 우리가 치수 스타일에서 미리 문자 높이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컨트롤 1번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실습 도면 4-1번의 치수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치수 스타일에서 규정 지어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치수는 아니니까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이제 교재에 치수를 참고해서 그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이제 잘 같이 확인하시고 실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X라인을 되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일정 간격을 띄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붙어 있으면 나중에 이 화면에서 치수 색상과 객체 색상이 달라서 구분은 되지만 앞선 4차 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린트가 흑백으로 돼버리면 객체가 CAD에서는 구분돼도 도면 출력했을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간격을 치수 보조선과 객체 사이를 떼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고 그게 나중에 또 치수를 작성하는 원칙과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선 레이어를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XX 또는 XL 명령어로 수평선을 왼쪽 수직 치수부터 이제 작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점 통과하게 만들고 3점 슛 라인에 중간점 통과하게 만들고 여기 반코트에 끝점 통과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간격을 떼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되고 저는 일단 여기서 이걸 참조선으로 쓸 거니까 선택해서 자, 도면층을 치수 말고 참조선으로 이렇게 바꿔둘게요. 그럼 훨씬 더 편하고 나중에 치수를 작성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 참조선 레이어는 끄거나 동결시키면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특성창 끄고요. 자, DM 명령어로 이제 왼쪽에서 여기까지 이쪽을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를 찍어야 나중에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일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교점으로 나오지만 한번 찍어주고 끝.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시 이 노드에서 이쪽 중간점으로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교차점으로 겹치게 될 거예요. 또 반코트의 끝점이기도 합니다. 중간점 찍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점은 여기에 이 중간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일치가 돼요. 자, 이게 부분 치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합한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DM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데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도 좋고 노드와 직교점을 연결해서 이것보다 좀 더 크게 이렇게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약간 길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거를 끄고 나면 지금 여기에 너무 딱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딱딱 붙어 있어요. 이게 치수 스타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서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을 원점에서 얼만큼 뗄 거냐 이거를 5차 시에는 더 조정을 할 건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이 치수만 선택해서 move 명령어 기준점 일단 이 근처에다가 찍어 두고 직교를 켠 상태에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조금만. 근데 어느 정도 가는 게 좋으냐? 지금 이 부분이 치수가 1250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객체의 길이 정도 또는 그 길이의 2분의 1 정도만 떼면 이상하게도 이 치수가 적당하게 잘 보이고 뗀 간격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250의 절반 하라 그러면 대충 6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간척하면서
600이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 정도가 이제 떼는 좋은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길면, 즉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선택하고 제가 무분명령어를 이렇게 길게 해버리면 어디를 나타내는지 너무 많이 떼져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객체의 끝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객체의 길이만큼 또는 길이의 2분의 1만큼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아래쪽의 수평치수도 약 600 정도 떼면 멋져 보이겠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만큼 정도 뗀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볼게요. 자, 미리 할 것들 예상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아래쪽에 수평치수 만들기 전에 이걸 켜야죠. 자, 치수 명령어에서 했던 거. 자, 제가 여기 x, y 좌표, 절대좌표 따로 없으니까 x, y축이 좀 걸리적거리는데 전체를 다 선택해서 무분명령어로 이 끝점에서 자, F8 끄고 이 정도로 이동을 시킬게요. 그래야 이게 저기 x, y축이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확실하게 아래쪽에 수평치수를 또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잊기 쉬운 곳이 어디냐면 반지름치수예요. 반지름치수. 그래서 DRA 명령어로 여기 찍고 이렇게 현재 치수 레이어인지 확인하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3점 슛 라인 여기에 가깝게 땅.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1800에 가깝게 땅. 그리고 여기에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500 있죠. 이렇게 너무 겹치지 않도록 조정. 이 4개의 반지름 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재 그림 도면하고 이 6250 위치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800, 500은 거의 붙어 있는데, 객체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건 아니고, 교재에 있는 도면 내용도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거 6250 치수만 딱 선택하고, 그 다음에 클릭하지 말고 이 치수 문자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 픽박스, 파란색 박스로 가면 이것도 문자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자만 이동 통해서 이렇게 조금 오순을 잠깐 끄고 이쪽으로 이동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사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더 길게 가고 싶으면 아예 여기를 클릭해서 이제 가도 좋은데 너무 긴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이동한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살짝만 떼고 치수 보조선 길이까지 제가 설명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반지름 치수에서 치수 보조선은 지금 이 치수 문자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DRA로 안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바깥쪽에 원형 치수, 반지름 치수는 나타낸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 반지름 치수는 다 했으니까 이제 아래쪽에 수평 치수를 부분 치수와 전체 치수를 또 다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떼는데 사용도 했었으니까 자, 기왕 하는 거 이 아래쪽에 참조선 선택해서 옵셋 명령어로 아래쪽으로 한 600만큼 딱 떼면 이만큼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DN 명령어 하기 전에 자, 여기서도 참조선이 이쪽에 필요합니다. X라인의 V, 즉 수직선을 여기 통과하는 거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끝점까지만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만들어 두면 오른쪽으로는 밀어시키면 되니까요. 즉 여기가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잖아요. 1250, 3250, 3000까지가 좌우 대칭이에요. 자, 우리 실습도면 1번 이 농구장 평면도를 그릴 때도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아래쪽 만들어 놓고 미러 명령으로 위쪽을 이렇게 쫙 대칭 목사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치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같은 게 있다면 카피나 미러, 무브 같은 걸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대신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참조선은 확실하게 참조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자. 그리고 이렇게 참조선만 선택해서 DR 명령으로 밑으로 내리면 어디를 나타내는지 나중에 쉽게 알 수 있고 다 작업 끝나면 1차 시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레이어 고급 명령어 레이 오프를 써서 이렇게 꺼주면 딱 깔끔하게 남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레이 온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었어요. 해당 사항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면 DM 명령어로 여기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600만큼 미리 떼놨으니까 여기 교차하는 점 하나, 둘, 이만큼 치수 보조선을 비슷하게 그린다.
자, 이 치수보조선의 길이도 뗀만큼 정도만 그려두면 적당합니다. 600 떼놨는데 600 정확하게 만들기보다는 비슷하게만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DM 명령어 바로 입력하지 말고 스페이스바만 한번 딱 치면 방금 실행했던 명령어, 종료했던 명령어가 DN이니까 다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노드와 직교점,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똑같이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방금 작성했던 치수선의 중간점까지 이렇게 찍으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해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중간점 찍고 셋. 자, 또 그리면 좋겠지만 더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X라인 그어서 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 선택 방법으로 치수 선택하셔서 미러 명령으로 이 중간점에서 이쪽 노드까지 그어주시면 오른쪽이 완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만들었죠. 자,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 계신 분들, 계신 학생들, 여기서 치수가 간혹 틀리게 작성을 해서 치수도 역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실습도면 1번에서 이미 감점을 받은 사항이니까 여기서는 감점하지 않을 거예요. 참고 잘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3021, 3001, 3005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그 부분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선 실습도면 4-1번은 평면도 작성한 거에, 즉 실습도면 1번에서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객체의 거리나 길이가 틀렸다고 해서 지금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 부탁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DM 명령어로 여기 노드에서 이쪽 노드까지 해서 이만큼 비슷하게 15,000으로 치수 보조선 길이 전체 치수를 일치시켜 줍니다. 자, 그럼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 이것만 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하고 똑같은 도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나중에 치수 스타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끝날 때쯤 이제 다시 한번 또 강조할게요. 자, 다시 켜서 이제. 자, 이쪽은 이제 됐으니까. 자, 여기에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이 골망과 골대 뒤쪽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자, 일단 DN 명령으로 여기 골망과 백보드를 이어주는 골판에 대한 플레이트에 대한 300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가 지금 객체와 치수 보조선, 치수 문자 겹쳐 있으니까 이 치수만 선택해서 무브 명령으로 아래쪽으로 내리는데 수직으로 내려야 되니까, 즉 수직으로 옮겨줘야 되니까 F8 눌러서 직교를 꼭 켭니다. 그래서 적정 간격은 떼야 돼요. 자, 이만큼이 디스트 명령으로 확인해보면 323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도 그와 비슷하게 또는 그거의 절반 정도로 나오게 해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M 명령으로 끝점에서 끝점까지 2000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놔두면 2000과 300이 겹치니까 너무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길게 하면 또 볼품 없으니까 2000 적당히 만들어 놓고 무브 명령으로 내리는 게, 이게 더 나은 겁니다. 이렇게 DM 명령으로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길게 해두면 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객체이고, 즉 어떤 게 백보드고 어떤 게 치수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유의 부탁드립니다. 치수 보조선은 전체 치수든 부분 치수는 어느 정도 떼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을 해볼게요. 왼쪽 이 부분. 자, 정렬 치수 여기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쪽에 이미 참조선이 있으니까 자, 해당되는 부분 1200 떨어진 곳에서 여기 백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XX H 이쪽 끝점, 그리고 끝점, 그 다음에 어디까지인가요? R500 여기 이 끝점, 센터죠, 중심점. 그리고 여기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더는 여기 왼쪽엔 없으니까 자, 이 부분에 자, 매치 프로퍼티를 참조선인 거 확실하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DR 명령어로 선택해서 내려주면 어디서 작성을 해야 될지 대략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어느 정도 뗄 거냐,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선으로 각도가 있는 선, 약 한 80도 정도 되는 각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저절로 치수 보조선이 객체로부터 조금씩 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당장 시작해도 되고, 또는 이걸 옵셋 한 100만큼 왼쪽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습 들어갑니다. DM 명령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다른 치수 보조선의 길이와 비슷하게 하나 찍어줍니다. 1200 나왔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하나, 둘, 중간점까지 200 겹치니까 나중에 조정해줘야 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하나, 둘, 첫 번째 그어놨던 또는 두 번째 그어놨던 게 잘 안 잡히면 중간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200과 800이 겹치니까 나중에 200은 바꿔줘야 돼요. 자, 스페이스바 입력하고 하나, 그다음에 여기까지 3500 가서 중간점으로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여기 노드 또는 끝점에서 여기 아래 끝점까지 전체 치수 5700짜리를 여기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얘만 왜 5700이 저기 그 1000회짜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조정은 가능한데 해볼까요? 기왕 하는 거? 어차피 치수 스타일에서 익히긴 해야 되니까 ISO-25 대신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름만의 치수 스타일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 값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값으로 변경할 거고. 자, 도면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좀 바꿔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요. 정밀도는 0.00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정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0으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이 다음 차시에서 바꿔줄 부분인데 10진수를 쓸 것 같지만 모든 나라가 10진수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단위 기호법이 무엇이냐가 여기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윈도우 바탕화면, 뭐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윈도우 바탕화면을 하면 알아서 이 구분 단위 쉼표가 생기게 됩니다. 소수 구분 기호만 쉼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천 단위 구분 쉼표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구분 쉼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잖아요. 그럼 실제로 천 단위 구분 쉼표가 알아서 생겨요. 그래서 교재 내용에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치 프로퍼티로 해도 되지만 치수 스타일 예습할 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참조선을 이제 끄고 나면 적당하게 간격이 한쪽만 떼어져 있으면 이상이 없게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셔도 되고, 또는 이만큼만 선택해서 무브 명령으로 직교 켠 상태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이걸 켜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200과 200과 800이 지금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200짜리 치수를 선택하시고, 이것만 선택하시고, 이 치수 문자의 중심에 해당하는 픽박스에 가면 클릭하지 말고, 자, 팝업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갑자기. 그래서 여기서 우리 했던 대로 문자만 이동, 문자만 이동 옵션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살짝만 내려주고 치수 보존 사이에 들어가게만 만들어 두면 나중에 이거를 끄시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도면처럼 똑같은 모양의 치수 문자 위치가 조정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 계신 분들, 이거 틀리면 엄청난 감점이니까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 바깥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치수 보존 사이에 가는데 다른 치수 문자하고 겹치지 않게만, 즉 우리가 읽을 수 있게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겹치면 읽을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숫자로 오인되기도 하니까 절대로 겹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즉 치수 문자끼리는 절대로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이 치수를 작성하는 또 다른 원칙이 되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치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지시선과 지시 문자에 해당하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외곽 라인이라고 있으니까, 자, 현재 문자 스타일은 아까 만들어 놨었고, 자, Q 명령어 Q리더로 하나 외곽 라인을 만들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정 값을 스페이스바 눌러서 없음하시고 지시선 및 화살표, 즉 MT를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주석 해당하는 재료의 내용을 보여드리고자 할 때, 그래서 주석에 없음으로 하시고 여러 줄 문자 안 쓸 거예요. 지시선 및 화살표는 직선, 점의 수는 3개만 찍으면 2개의 세그먼트, 즉 2개의 선이 나오기 때문에 3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촉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도 치수 스타일의 영향을 받으니까 닫고 채우면 그대로 놔두셔도 지금은 상관없고요. 이것만 조정을 부탁드려요. 각도 구속 조건은 첫 번째 세그먼트는 앞서서 실습했던 것처럼 15도, 두 번째 세그먼트는 무조건 수평으로 나와야 이 수평 두 번째 세그먼트, 두 번째 선과 평행한 위치로 우리가 지시 문자, 인출 문자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수평으로 해두시고 확인 누르면 여전히 큐리더 명령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외곽 라인에 어디를 나타내야 되느냐, 중간점도 좋고 이 근처에서 그냥 해보고 싶으면 Shift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보면 근처점, 근처점이 R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R 누르면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고 싶은 객체 위의 선을 임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라인에 해당하는 지시선 먼저 만들 거니까 여기 클릭하시고 직교를 잠깐 꺼볼게요. 직교를 꺼도 15도 각도로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척하면서 0도로 하나 찍고, 자 이제 두 번째 점까지 찍었으니까 세 번째 점으로 이만큼 너무 길게 빼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초보 같은 느낌이 나니까 되도록이면 바로 지시할 수 있게 선은 짧게 빼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길이도 이 치수 보조선이 객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간격만큼 사실 그려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길게 들어갔어요. 뭐 별 수 없죠, 지금은. 자, 그리고 DT 명령으로 여기 문자의 시작점 근처에 하나 클릭하고 높이를 여기서 미리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2.5로 놔두면 우리가 아무리 입력해도 바로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00으로 미리 D텍스트 단일행 문자의 높이를 지정하고 회전각도 0도 엔터.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영키 전화해서 외곽 라인이라고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여기 정확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선택해서 이 지시선의 끝점이 마치 이 외곽 라인이라는 문자의 중간점을 관통할 수 있도록 지시선을 움직이지 말고 이것만 선택해서 한영키 전환하시고 외곽 라인 문자를 비슷하게, 즉 이게 왠지 관통될 것처럼 F8 눌러서 이렇게 볼게요. 관통될 것처럼 이렇게 가상의 선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문자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나 만들고 나시면 자, 이거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끝점에서 여기 이 농구대를 직접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사해 놓고 이거를 농구대라고 한영키 전환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도 있네요. 자, 농구대 여기 있으니까 외곽 라인 선택하시고 카피 명령어로 한영키 전환. 이게 불편합니다. 자, 여기 센터 라인 있죠? 센터 라인에 직교하는 점, 접점으로 가기도 하는데 Shift 오른쪽 클릭 R에서 이쯤이 센터 라인이다 알려주는 걸로 여기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자, 여기가 센터 라인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근데 센터 라인이 이 원도 의미하고 이 사각형 중간선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긴 거를 먼저 지시선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교재의 도면처럼 이 부분 이렇게 두 곳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시 문자 하나를 재활용하는 거죠. 중복 의미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QQ, 자, 한영키 전화은 QQ 명령어 이쪽 근처에 안 나오니까 Shift 오른쪽 클릭 R에서 여기도 센터 라인이다. 이쪽도 되겠지만 글자를 벗어나니까 이쯤에서 한번 클릭하고 위로 가서 직교하는 점 클릭하고, 그리고 끝점까지 가면 화면상에는 겹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미 큐리더 설정 값에서 우리가 이 주석을 없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큐리더 명령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저절로 큐리더 명령어 종료됩니다. 자, 같은 원리로 그러면 이만큼 이 아래 지시선, 직각 지시선과 센터라인 글자를 선택해서 이 수평선은 빼고요. 선택해서 카피 명령어로 이 끝점에서 어디로 위치시키느냐, 이 해치 부분이 어디다라는 거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로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라인 글자를 한영키 전환해서 해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수정할 게 여기서는 없으니까 이렇게 놔두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걸 큐리더 명령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또 모든 지수를 다 일일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같은 게 있으면 재활용하고 카피해서 쓰는 게 이 컴퓨터에선 가장 좋아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하나가 남는데 슛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슛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인데
긴 걸 먼저 만드는 게 훨씬 편해요. 긴 걸 만들어야 여기서 직교하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지시선을 뽑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준다고 해서 이걸 인출선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QQ 이거 미러 시켜도 좋겠지만 길이 값을 조정하기 힘드니까 저는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자, 중간점 찍어도 되지만 Shift 오른쪽 클릭 R 해서 여기서 한번 클릭하고 15도 각도로 조정해 줄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F8 누르면 확실하게 수직선으로 첫 번째 세그먼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 두 번째 점 클릭하면 첫 번째 세그먼트, 첫 번째 수직선 만들어 줬고 왼쪽으로 조금만 가서 클릭해서 마무리 지어 줍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또 선이 하나 보여주면 좋겠죠? QQ 명령어 방금 했으니까 스페이스바 누르고 Shift 오른쪽 클릭 R 근처점 찍고 여기에 직교점 찍고 끝점으로 찍으면 분명히 두 개의 선이지만 이 부분에서 겹치기 때문에 두 개의 선으로 선택이 되지만 수직선은 각각 두 개 있고 수평선은 한 개만 있는 걸로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치라고 되어 있는 글자든 농구대든 간에 선택해서 카피를 여기에 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한영키 전환해서 슛라인이라고 입력하는데 왼쪽 자리 맞춤이다 보니까 이걸 침범하잖아요. 자, 선택하고 한영키 전환해서 무브 명령어로 최종 조정해서 나머지 사항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구대 슛라인, 해치 센터라인, R1800 외곽 라인, 왼쪽에 부분 치수, 그다음에 전체 치수 다 나타냈고 객체의 크기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치수가 문자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감점하지 않는다고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 계신 분들한테는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그 외의 사항들 자, 여기 첨단위 구분심표 없어도 되는데 있는 게 왠지 멋져 보일 겁니다. 처음 치수를 작성할 땐 이상하게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참조선 레이어를 끈 상태 또는 동결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을 레이워크 명령을 통해서 0번. 예전에 0번 레이어에 속하는 게 없었죠. 데프 포인트가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치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농구대 슛라인, 외곽 및 센터라인 예전부터 이제 맞았겠죠. 자, 이건 뭐 틀린 사항이 있었다면 감점을 벌써 당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선 참조선하고 치수만 유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참조선 치수. 그래서 치수 빠진 거 없는지 확인 잘 해주시고 치수라는 도면층 안에 실제로 치수 외에도 지시선, 지시문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다 검토가 끝나셨다면 실습도면 1번 원본으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 실습도면 4-1번 그리고 지시된 양식을 지켜서 파일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도면 4-1번 마칠게요. 감사합니다.